인권 유린을 당했다. 이 수사관들 앞에서 모유 수유를 할 뻔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주장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윤우 팀장,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 모녀가 무슨 세금을 안 냈다는 겁니까? 네, 바로 건물 양도소득세인데요. 네. 최순실 씨는 강남 신사동에 7층짜리 건물을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었죠. 네. 이걸 지난 1월 이제 126억 원에 이 한 IT 회사에 팔았습니다. 당시 제가 현장 가서 이모저모 취재를 했는데 그렇죠. 파는 쪽이나 사는 쪽이나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고요. 이 거래 자체를 좀 비밀리에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건물을 매각한 뒤 내야 했던 양도소득세 19억 원이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도 내지 않은 겁니다. 국세청은 최순실 씨와 이 딸 정유라 씨가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모녀를 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 최순실 씨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벌금과 추징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강남에 7층짜리 100억 원대 건물이 있는데도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었던 겁니까? 그 신사동에 이제 미승빌딩이라고 네. 그것이 한 200억 정도 뭐 나간다 이런 말이 있었죠. 네. 근데 작년 8월이죠. 국정농단 재판을 받으면서 최순실 씨가 벌금 200억, 추징금 70억 5천만 원을 지금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검찰에서는 추징 보전 처분이라 해가지고 말이죠. 이 추징금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가압류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추징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추징금을 안 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추징 보전 처분이지 벌금 보전 처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추징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압류를 해놓다 보니까 이걸 팔 때 이걸 풀어야 누가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요건 냈어요. 사실은 요 70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요 돈은 이제 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을 가지고 뭐 다른 데 썼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제 최순실 씨가 팔 때 그 사는 사람이 뭐 안고 샀는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돈을 받아가지고 최순실 씨가 납부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징금은 얘기가 됩니다. 네, 실제로 시세보다 좀 싼 값에 팔렸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 하면 이 최순실 씨의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이 내용이 언급이 됐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이 이 편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최순실 씨가 직접 썼는지 아닌지 확인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건물 팔 시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 편지가 나오고 지금 얘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거 없다. 추징금 공탁해놓고 근데 실제로 이제 추징금 공탁했어요. 그리고 세금 내고 하면 4, 50억. 세금 내고는 안 맞네요. 그죠? 4, 50억 남아서 너한테 25억에서 30억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데 아까 강 변호사님 설명 잘해 주신 것처럼 추징금은 보전 조치를 해놓을 수 있지만 벌금은 안 해놓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자기 형이. 그러니까 이걸 현금으로 찾아 있으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현금으로 찾아갖고 있으면 이 부분은 그 국가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 이제 그 추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편지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사실상 그 최순실 씨가 쓴 편지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 여기엔 세금 내라고 해놨지만 세금은 안 내가지고요. 국세청에서 이렇게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그 세금이 또 한 19억 돼요. 이렇게 되면 규정에 따라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럼 검찰은 국세청에서 이런 사건을 고발을 받으면 또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일부러 막 찾아내서 인지해서 수사하고 한 게 아니라요. 그냥 관공서가 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수사에 착수를 한 거여서요. 이 부분까지 수사 착수하는 것까지는 이제 다른 여지가 없고요. 그냥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거여서 수사에는 착수하는 게 당연한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검찰의 재량이 있는 거죠. 네. 수사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정유라 씨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이윤우 팀장,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나선 시점이 정유라 씨가 셋째 자녀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그래서 인권 유린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유라 씨는 지난주 수요일 이제 셋째를 출산을 했는데요. 검찰이 이틀 후 들이닥쳐서 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국 일가 수사가 인권 침해라면 나는 인권 유린을 당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로 이제 아기한테 젖을 물리려고 했는데 이 여성 수사관뿐 아니라 굳이 남성 수사관까지 들어와서 휴대전화를 압수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이 여성 수사관이 끝까지 남았고 그 앞에서 이제
아이젖을 먹이라고 해서 상당히 수치스러웠다. 이런 심경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일단 정유란 씨의 주장입니다만 실제로 이 주장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어떻습니까? 인권 유린의 소지가 조금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글쎄요, 뭐 영장이 나왔으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하러 간 것인데요. 네. 휴대전화를 이제 압수수색을 하러 갔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뭐 세금을 탈루했다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은 꼭 휴대전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수사가 가능한 것이고 또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뭐 포렌식도 가능하고 금방 없앤다는 그런 보장도 없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아기를 낳은 지 며칠 안 됐으면 조금 이따 갔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뭐 여자 수사관이 들어왔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이제 변호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검찰에서는 하는데 지금 정유라 씨 얘기는 이렇게 들이닥쳐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변호사한테 자기가 전화를 해서 네. 그때서야 이제 변호사가 연락이 된 거지 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등등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2, 3일 정도밖에 안 됐으면 여러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은 앞으로 검찰도 조금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정유라 씨가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검찰에서도 이 주장 이후에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면서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불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유라 씨 남편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네. 압수수색을 가겠다. 그래가지고 병실에 갔는데 병실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그 산모복을 입었는데 옷을 이제 갈아입을 정도로 기다려줬고 또 그리고 당시에 무조건 들어간 게 아니고 정유라 씨가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당시에 검사 수사관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도 수사할 때 여성 수사관이 있었거든요. 여성 수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서 수색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늦게 가거나 아니면 정유라 씨가 휴대폰을 없앨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빼돌리기 전에 가서 했는데 정유라 측에서는 입원하는 데까지 와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지만 검찰에서는 영장에 의해서 그리고 네. 참여연도 두거든요. 참여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본인이 열어줬고 옷도 갈아입었고 또 여성 수사관을 동원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법 집행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인권 침해하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좀 어이없다는 이야기죠. 검찰에서는. 네, 적법한 절차를 통한 압수수색이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셋째를 출산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유라 씨가 예민해하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출산 사실을 몰랐다 이런 입장인데 정유라 씨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유라 씨가 얘기하는 거는 집을 압수수색할 때도 임신 중이라는 걸 확인했었다. 네. 그리고 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병실 그 전에도 본인한테 누군가 전화를 해서 출산하셨죠라고 물어서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밝힌 바에 의하더라도 이제 그 병실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들어가서 집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병실을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뭔가 뭐 병실과 관련된 일이 있으니까 병원에 있다고 생각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신청을. 그럼 이제 사실은 그 아이를 낳았든 뭐 이런 부분까지는 알았겠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건 확실히 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유라 씨 얘기에 의하면 아이를 낳은 지 이틀밖에 안 됐고 또 그냥 자연분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위도 수술도 했대요. 부인과 수술을. 그래서 조금 더 병증이 그러니까 보통 자연분만하고 회복하는 단계보다는 이제 회복이 늦다는 거죠. 다른 수술까지 같이 했으니까. 네. 그런 이런 이의 제기를 하는데 뭐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워낙 이 기준을 높여놔서 뭐 정경심 교수님은 진단서도 안 내고도 뭐 아프다고 하시고 자꾸 나오시고 이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자꾸 이제 인권 침해 얘기를 이 정유라 씨뿐이 아니에요. 이제 수사하는 단계에서 경찰분들도 그렇고 검찰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 씨 자신의 수사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과 수사와 비교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유라 씨가 저한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최성해 총장 엄마와 가까운 사이 용돈도 줬다 그 부분이었다 그랬잖아요. 왜 아까 그랬었죠? 제가 조사받을 때는 제가 살면서 이화여대 총장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저한테 일개 학생이 일단 총장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이미 뭐 범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30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검찰 수사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질문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 실시간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